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육정책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내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념, 가치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수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은 기존에 있는 걸 계승하고 바람직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고 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가치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은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또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바람직하고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긴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주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주의 접근입니다. 자유주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인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받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수주의 또 자유주의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경급진주의 이념이 또 교육에 침투되거나 또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막시즘의 영향을 잊고 또 중국 공산주의 또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혁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전체주의 사회를 쇠뇌화를 통해서 교육에 침투돼서 혁명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오 막시즘, 또 문화 막시즘,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산혁명을 성공하기 어렵게 되면서부터 또 기독교 사상을 파괴하고 또 그리고 기존 전통 사상을 파괴하고 또 가족을 해체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전체주의 사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체제고요, 또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는 일당 독재 체제, 이러한 것을 갖다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 물론 대중들한테 성공한테는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교육의 이념,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침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의 이념과 가치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또 신자유주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주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과거에 지나치게 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던 것, 또 복지국가 모델을 강조하는 것에서 좀 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또 어떤 획일성이라든지 또 어떤 평등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력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분적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에 영향을 주고 또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어서 많은 나라에서 교육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은 크게 자유, 또 평등, 그리고 효율,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날개가 있듯이 그 자유만 가지고 한쪽 날개, 오른쪽 날개만 가지고 날 수 없고 또 평등의 날개만 가지고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파괴됩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 겪었죠. 또 지나친 평등을 강조하면 평등이 없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을 하고 북한 사회가 아직도 최빈국 5위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북한은 수령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효율도 중요한 겁니다.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효율이죠.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효율입니다. 물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등을 조절하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배의 기능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러는 것은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듯이 또 공공성과 효율성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념적, 가치적 요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나라의 사회과학에서는 국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경제학 이런 영역에서 국가 이론이 있는데요. 제가 국가론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정책,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 제도, 그리고 교육정책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국가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부분 교육정책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초창기 이제 해방 이후에 건국 시기였죠. 건국 시기에 있어서는 교육의 역할이 건국의 이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요, 국가 안보였죠.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반공, 그리고 많은 부분의 자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허가 된 나라로부터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교육이 국가 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반공, 이러한 것으로 교육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 문맹률이 거의 80%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요, 빨리 교대를 세워서 2년제 교대를 세워서 교사들을 양성을 하고 또 천막학교를 세워서 전국에 초등학교를 만들면서 당신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만들어서 문맹률을 낮추고 그 학생들이 다시 중학교 갈 때 중학교 무시험제를 하고 또 중학교 3년이 지날 무렵에 다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해서 무려 단시간 내에 문맹률을 80%에서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의 발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죠. 교육 정책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총력으로 사회가 산업화에 매진할 때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러니까 고등 인력은 대학을 통해서, 그리고 기능 인력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수출 주도형 노동 집약형에서 나중에 기술 집약형으로 또 중화학공업으로 또 그리고 첨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받침이 된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국가 재건기, 그 다음에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맞는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겪고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를 이루어졌다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화가 오고요. 또 기업이 더 이상 이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시장에 뛰어드는 그리고 인류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렇게 나타나는 발전주의 시대에 상당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리버럴해지고 자유화되고 또 민주화되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지만 97년 IMF를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또 많은 신자유주의 국가 모델 형태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물론 국가가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발전주의 국가 전통을 가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도 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좀 희한한 형태로 좀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유화 세력이라고 알았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던 급진 좌경주의자들이 정치권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김일성주의자, 그러니까 주사파죠. 주체사상파. 또 그리고 모택동주의자, 종중사대주의, 이러한 분파로 갈리면서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 사회를 획책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조금씩 DJ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부분적으로 잠입이 돼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또 그 이전, 바로 이전서부터 전국의 대부분 교육감을 석권하고, 또 그리고 정부에 침투되고, 많은 시민단체에 침투되고, 이러면서 이들이 지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에 대한민국을 들어바치거나, 또 중국 공산당의 속방으로 살아가는, 그 노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직 극에 달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실패를 하고,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것을 조금씩 국제 정세가 바뀌게 돼서 대외적인 정책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방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회기적인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은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를 장악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꾀하려 하는 것이고요. 모든 요소분에 이 사람들이 암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위기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뭐 학부모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지식인의 어떤 참여 정도라든지, 또 사회 구성원의 어떤 숙성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좌파 세력이 입시 위주인 교육에 들어와서 이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상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제도, 입시 정책에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경교육, 좌파교육, 세뇌화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교육,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크게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이나믹스, 역동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거듭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교육 정책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